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권희 부장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룹주 시총 100조 원에 돌파하다 포스코 그룹주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대한민국 유일 무이죠.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기업 포스코 퓨처엠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2030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상승을 보고 지금 너무나 웃고 계실 우리 김선용 대표님께 포스코 퓨처엠 소식 한번 정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포스코 소식 많이 나옵니다. 작년 여름에 처음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리플 되게 안 좋았고 채팅창 되게 안 좋았었는데 뭐 어떤 시청자님은 수익률 얼마다라고 또 적어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포스코 퓨처엠 얘기도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LFP 양극재 생산과 양극재 중간 소재 전구체 관련해서 합작법인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설비 추가 투자까지 통해서 양극재 사업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연 100만 톤 규모로 늘린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라이벌 기업들 보면은 LG화학은 2028년까지 약 연 47만 톤 목표를 했고요. 에코프로는 2027년까지 71만 톤 목표를 했고요. LNF는 2026년까지 40만 톤 확보로 목표를 했는데 이렇게 쟁쟁한 라이벌 기업들이 그것도 이제 해외도 아니고 국내에 있다는 건 스스로 이제 계속 경쟁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들어서만 삼성 SDI와 40조 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30조 3천억 원, 얼티엄캠과 13조 2천억 원 등 총 83조 5천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어준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 살펴보니까 최소한 3년에서 이제 최장 10년까지인데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고 3년과 10년 동안에 그만큼 이제 수익이 밑에 깔리는 게 이렇게 많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중심 사업 체질 개선 그리고 지주사 전환 등 기업 시민 경영 이념 선포 이후에 5년 만에 기업 가치가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6개사 총 시총이 2018년도에 보니까 35조 정도였고요. 최근 기준으로 115조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의 최고의 장점을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스코 홀딩스 처음 소개해드릴 때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최강 쪽을 이제 분할을 했는데 그 분할한 기업을 상장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상장시키면 그때 포스코 홀딩스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상장을 할 텐데 뭐 지금은 철강 쪽 말고 다른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데미지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어쨌든 상장을 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외국인들은 포스코 홀딩스를 철강 기업을 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2차 전지주로 보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재 지금 중국 경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중국에서 이제 건설 경기 붐이 불었을 때 전 세계에 철강이 없었거든요.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중국 경기가 언젠가는 바닥을 잡겠죠. 바닥을 잡았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철강 관련 종목들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그때 당시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좀 다양하게 생각하시고 좀 여러 가지 많이 좀 들어보신 다음에 여러분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철강이 끌고 2차 전지 기주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룹사 전체가 2차 전지 수직 계열화에 성공하며 시총이 5년 새 3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어제 그룹주들 일제히 좀 무섭게 질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기사 내용들 이슈의 99%는 바로 한국경제신문에서 얻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증권면이라든가 경제면을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요즘 보면은 거의 60%, 거의 70% 가까이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 역시 포스코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정성이 있고 수익성 있는 기업이 성장성까지 붙였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철강회사 어디입니까? 포스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재작년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2차 전지의 소재 글로벌 1위 기업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명실공히 포스코는 철강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철강 플러스
2차 전지 소재다. 그래서 방금 김소영 대표가 제가 드릴 말씀을 다 세치게 해버렸는데요. 곧 중국이 이제 회복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조만간에 부양책도 낼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게 어디입니까? 바로 포스코입니다. 저는 이제 포스코가 국민주로서 다시 등극했다고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매매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총 15위까지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꼭 이 점 참고하십시오. 포스코는 금년 초에 시가총액 몇 위였습니까? 9위였습니다. 시총 9위던 것이 어제 종가로 시총 몇 위입니까? 4위입니다. 놀라운 발전이죠. 이렇게 시총 순위가 올라가는 종목은요,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십시오. 여기서 제가 더 사십시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보유를 계속 하셔야 되고, 늘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 매매법으로는요, 철강은 저는 10% 포트를 말씀드렸죠. 2차 전지는 20%를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회사입니까? 2차 전지 회사입니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비율은 15% 이상은 포스코를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 그래서 15% 가지고 있는데 이게 3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 초가분 15%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고가 매도를 한 번 정도 해보시면 되고, 반대로 조정이 와서 15% 가지고 있는데 이게 쭉 주가가 내려가서 10% 됐다. 그럼 5% 더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한 결론 내려주셨네요. 포스코 그룹주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온 만큼 과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포스코 퓨처엠의 PER이 102.9배에 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포스코 그룹을 보유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투자자, 대응 전략을 좀 나눠서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희 부장님.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 지금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포스코 그룹주들도 한 번 더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게 지금 뭐 시장에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을 좀 보였고, 오히려 지금 오늘 그 포스코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했는데 그 핵심에는 사실은 포스코 이제 홀딩스가 있겠죠. 이제 가장 큰 이제 모회사고.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보면 오늘 리포트가 이제 뭐 90만 원짜리 리포트도 하나 나왔습니다. 예. 오늘 하루 만에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다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네. 쫙 나왔어요. 관련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지금 또 밤새 분석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달아오른 용광로는 쉽게 식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 사실 이제 그 90만 원의 배경을 보면 아직까지 포스코 홀딩스 되게 많이 올라서 비싸 보인다고 생각하실 텐데 PBR이 아직 1배가 안 됩니다. 지금 청산 가치도 아직 못 왔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자산이 워낙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인터내셔널 DX, 엠텍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PER도 높고 뭐 PBR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만 보면 사실은 여기서는 뭐 PBR 1배에서 리튬 가치를 조금만 더 더하면 90만 원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근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포스코 그룹은 왜 전반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는 싸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수도 뭐 이해가 되는데, 다른 종목들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답은 수직 계열화죠.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가면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 안에 있는 비상장 자회사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포스코 DX가 가서 도와주고, 이런 형태가 이제 잘 맞춰졌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저는 지금 주가는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한 자리까지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업적으로 보면 우상향 기조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과 주가는 사실은 똑같이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는 빨리 반응했다가 좀 식었다가 또 반응하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이제 이격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결국에 조정이 좀 나오면 뭐 매수 기회가 또 한번 온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그때를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오늘도 전일 테슬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한 번 오늘 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라는 애널들이 또 분석이 또 밤새 또 나왔습니다. 네. 그 말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관심은 2차 전지 한 60%, 반도체 한 40%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포스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이익 실현을 하게 된다면 포스코 그룹 내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산다라고 하면 홀딩스를 사는 게 가장 편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포스코 홀딩스 관련 리포트를 보니까 PBR이 1배에 달한다. 또 리튬 가치까지 더하면 목표가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으니까요. 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2차 전지 소재주죠. SKC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SKC가 2032년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 톱3에 진입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점유율은 어느 수준입니까? 아직까지는 뭐 3위권 밖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3위권 밖에는 보통 이 점유율 표시를 그렇게 크게 안 하는데요. 일단 제가 좀 살펴보니까 SKC가 2차 전지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서 일단 2032년 기준입니다. 1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해서 탑3에 진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점유율 1, 2위가 진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3위도 사실 대단한 건데요. 어쨌든 요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고요. 앞에 거와 함께 동박 생산량도 4배 정도 늘려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주도권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SKC가 어제 2023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2032년까지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서 15% 이상을 기록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현재 지금 중국 업체의 입지가 굉장히 공고함을 넘어서 너무 강합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15% 달성하면 점유율 3위가 되는데 이게 3위라고 하지만 현재 지금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중국의 BTR이 50%입니다. 절반이 넘고요. 일본의 시네츠가 30%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가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5%를 기록하게 되면 우리가 대주전자재료 제치겠다 이 얘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2032년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장기 프로젝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또 5월 달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은 포스코 그룹과 리튬 메탈 음극재 공동 개발에 대한 협약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 동박에다가 도금을 해서 이제 만든 건데 리튬 메탈 음극재는 기존의 흑연 음극재보다 용량이 10배가 많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10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에 당장 움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간다라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극자 분야 영토 확장에 나선 SKC 주가 터닝 포인트가 좀 되어주길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일단 뭐 SK그룹도 2차 전지의 진심인데 사실은 가장 소외받은 그룹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때문인가요? 일단은 뭐 실적도 그렇고 SK 온 자체가 이제부터 수율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반응을 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SKC는 사업 내용 자체로는 굉장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뭐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이제 첨가제 관련돼서 뭐 나노신소재는 종목들이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는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이게 결국에 배터리의 성능 개선인데 양극재로의 개선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럼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극재를 얼마나 더 좋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 배터리의 성능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점점 커질 거다라고 뭐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차량 중심으로 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간 이제 그 배터리가 탑재가 되기 시작했는데 뭐 다 잘 아시는 뭐 타이칸이라든지 이런 종목 이런 차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이 시장은 커질 걸로 보고 있고 SKC만 보더라도 SKC가 동박, 반도체 소재, 실리콘 음극재 최근에 이제 ISC까지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원래 기판, 유리 기판 같은 소재를 이제 뭐 미국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SKC 사업 내용은 굉장히 뭐 좋다. 근데 문제는 실리콘 음극재는 아직도 가야 되는 방향이고 동박은 아직 경쟁자도 여기도 여전히 많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동박 관련돼서는 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남는 게 별로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안타까움이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 동박 종목들이 가장 힘이 없죠. 네, 이 부분이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향후에는 좀 해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우리나라 보면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한솔케미칼, 포스코 퓨처엠, SKC가
모두 다 하겠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SKC가 빠를지 포스코 퓨처엠이 빠를지 한솔케미칼이 빠를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NT 도전제라고 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면 실리콘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좀 막아주는 그런 이제 도전제가 필요한데 CNT가 이제 탄소 나노튜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CNT 도전제가 들어가야 이 부풀어 오르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데 어제 나노신소재가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그런 뭐 대주전자 재료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제 기업보다는 지금 음극재 기업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나노신소재 제이오라는 종목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이쪽이 더 매력적이지 않겠나. CNT 생각하고 도전제 있습니다. 쪽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공시 하나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최대 주주 곽동신 부회장이 입사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를 매수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지금 주가 연일 급등하다가 자사주를 좀 사들였다라는 점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한미반도체가 뭐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로 최초로 이제 시총 4조 원을 돌파해가지고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올해 YTD 어제 종가로 기준으로 한 317%쯤 되는데요. 원래 반도체라는 게 공정기업 자체가 이렇게 시총이 올라가거나 YTD를 갖다가 3배에서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맥락에는 이제 AI에 대한 열풍이 있었습니다. AI에 대한 열풍이 챗 GPT가 생긴 AI 열풍을 갖다가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입었는데 AI 칩에 대한 수요가 생기니까 그러면 칩 자체를 만드는 것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는 직접 만들지 않고 팹리스입니다. 그럼 어디다 의뢰를 하면 TSMC에 의뢰를 하는데 TSMC의 중요한 공정 중에 이제 한 군데 공정을 이제 한미반도체가 전량 이제 수주했다는 것입니다. 수주를 해서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반도체 주가가 이제 올해 3배 정도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3배 정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주가가 한 7%, 15% 이제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주가가 출렁거렸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9시 20분 기준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9.5% 갔다가 종가로는 4.9%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등락폭이 14%가 넘는 이제 등락폭이 보였는데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반도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차익 신호도 나왔고 또 한편은 이제 TSMC랑 다른 이제 회사가 계약을 맺는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내려갔다가 또 하나 중요한 이제 그 주가 요소는 이제 한미 반도체 역시 이제 그 MSCI에 편입이 된다고 될 가능성이 높다고 유한태 증권이 어제 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근데 곽동신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다 그 잡음에 불과하고 한미 반도체 6개월, 1년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 많다라고 이제 본인이 의사 표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보름 전쯤 한미 반도체 이제 공시 하나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사주를 갖다가 블록들을 매각을 한 다음에 매각한 금액을 갖고 한미 반도체가 또 한 번의 R&D 자금을 쓰겠다고 했던 공시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R&D를 해서 대단한 뭐 하나를 또 내놓겠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한미 반도체를 주시하면 좋겠고 그 반도체 종목 중에 또 하나 이제 HPS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한미 반도체가 HPSP를 갖다가 만들고 이제 상장시켰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거의 지분 절반은 이제 그 피터 티에 대해 팔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미 반도체가 R&D에서 아주 탁월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최근 AI 열풍 속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가 상승 기조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을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까요?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뭐 일단은 사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 지금 AI 관련된 핵심 종목들을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추려보면 사실은 장비에서는 한미반도체인 것 같고요. 소재에서는 기판 쪽에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검사 쪽에서는 ISC가 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왜 지금 다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AMD에 관해서 지금 미국의 시장을 보면 결국에는 좀 이게 버블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계속 하다가 요즘에 기조가 다시 TP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니까 너도 나도 AI 관련돼서 지금 사업을 접목시키고 있고 주요 뭐 7개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업들이 다 지금 AI 산업을 갖다 붙이고 있고 실제로 어도비 같은 데는 그걸 붙여서 지금 수익을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된다는 걸 봤다라는 부분은 모든 기업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2배로 더 증설하겠다, 뭐 삼성은 더 이제 치고 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GPU가 모자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러브콜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쪽 시장은 핫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한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추세는 계속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조 같다고 해서 뭐 6조 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사실은. 예, 그렇게 보시면 지금은 방어적으로 이쪽을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약간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수익을 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쁜 이들 있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일단 뭐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다 추가적인 긍정적인 상승 여력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이쁜 이들이 또 계속 저희가 우리 지수가 잘 올라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소식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다소 좀 소외되어 있는 못난이 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게임 업계입니다.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혔던 카카오게임즈의 신작입니다. RS가 오늘 정식 출시되는데요. 출시 전날부터 앱스토어 인기 1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보통 요즘에는 사전 예약이라는 걸 봤죠. 예전에 제가 한참 게임할 때 사전 예약 같은 거 없었고 그냥 오픈하고 나서 그때 바로 다운 받아보고 반응이 좀 나왔었는데 올해 내내 빠지다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다가 다시 조금 죽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건 또 준비 안 된 내용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컴투스라는 기업을 한번 그 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 10년도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10,000원대였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겪고요. 그때 당시에 게임이 거의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게임력이 너무 안 좋다 얘기했지만 결국 그 종목 나중에 20만 원 넘게 갔거든요. 저는 물론 끝까지 다 수익을 못 내고 중간에 나왔지만 일단은 항상 저는 이제 소외된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하반기 실적을 책임질 신작 MMORPG 에러스가 오늘 출격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사전 예약에 200만 명이 참여해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게임은 무조건 많이 하고 결제도 많이 해줘야지 좋은 어떤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RS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주가 흐름만 보자면은 현재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려는 시도는 보이고 있지만 얼마나 지금 주주분들은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루빨리 좀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실적 공시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요? 예, 우리나라 공시 규정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5% 혹은 이제 영업이익 30% 올라가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공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이 이제 2분기에 그 영업이익을 갖다 196억 원을 갖다 냈고요. 그 중요한 점은 이제 비수기라는 점에서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1분기랑 2분기를 합치면 결국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들이 뭐 존폐가 이제 그 우려될 정도였는데 그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티웨이 항공이 이제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건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단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티웨이 항공도 역시 코로나를 끝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작년에 A330 등 대형 항공기를 도입을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생긴 결과이고 선제적 투자한 것을 갖다가 이제 신규 노선도 취향을 하고 있는데요. 다낭, 방콕, 오사카, 나트랑, 엔지 등에 대해서 신규 노선을 취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신규 노선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항공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은 이제 그대로인데 항공 노선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규모의 경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티웨이 항공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486만 명의 승객이 탑승을 했고 이것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20%가 확대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미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이 이렇게 선제도 투자를 한 것이 결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티웨이 항공의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YTD는 올라갔습니다. 22.54%, 어제 주가가 54% 올라갔는데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YTD는 올라갔지만 한 달 정도는 주가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한 YTD의 고점에 해당한 만큼은 주가가 올라가야지 맞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티웨이 항공에 대한 주가나 이게 영업이익 수익률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실적까지 점검해봤고요.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죠.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가 대세로 부각되면서 관련주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전 분야 밸류체인에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특히 전기료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이 전기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찌 보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그런 확대 정책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불과 5년 전만 해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 원자력에 대한 확대 추세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2030년 이후에는 거의 1,000억 달러 이상 각국이 원자력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종목으로 본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기술, 우진, BHI 등이 있겠고요. 나는 종목에 별로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은 ETF를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